편의점은 한 100개 정도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독점되는 거예요. 3억 4천 5천 쏜 것도 있거든요.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목소리 살짝 떨리셨어요. 지금 편의점이 5만 개가 넘어 미친 출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지금도 지금 편의점을 창업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어느 입지에 편의점을 출점하는 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편의점 지금 8개 하시는 제스틸 리테일의 김진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제스틸 리테일의 김진우라고 하고요. 2003년도에 세븐일레븐에 입사해서 영업팀에도 있고 점포 개발하다가 이제 GS25로 이직해서 4, 5년 또 점포 개발하고 마지막으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 1년 있다가 직장 생활을 마감을 했는데 이제 거기 다닐 때부터 이제 자기 점포를 찾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투자형 점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점포 개발만 주로 하신 거죠? 8년 정도 점포 개발을 했습니다. 몇 개 점포나 오픈을 하셨어요? 편의점은 한 100개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좋은 물건 같은 거 알아보고 네, 좋은 창업할 것도 때까지. 하고 안 좋은 것도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좋은 건 뭐가 안 좋은 건 뭐예요? 얘기했잖아요. 네. 좋은 건 그야말로 자리가 좋은데 좋은 점주님이 오픈하면 이제 뭐 회사도 좋고 점주님도 좋은데 회사는 뭐 어쨌든 개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해야 되니까. 지역에 이제 다 담당들이 서울이 25개 보면 보통 회사마다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당시에는 이제 담당이 25명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한 개구를 맡는 사람이 1년에 오픈을 해야 되는 개수 목표도 있어요. 그거를 우량점만 해가지고 달성한다는 거는 뭐 가능도 하지만 그건 좀 이론적인 거고 어쩌다 보면 약간 조금 부족하지만 절실한 경영주님을 위해 가지고 오픈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본사 얘기만 믿는 거는 너무 위험하다 해서 이제 실제로 운영해본 점주님의 입장에서 또 이제 점포 개발을 하셨던 지금은 이제 나오셨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잖아요. 네. 네,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목소리 살짝 떨리셨어요. 되게 용기 있게 나와주셨고요. 직원으로서 한 8년 정도 점포 개발 해보시다가 이럴 거면 내가 나와서 직접 개발하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으로 퇴사를 그게 많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지역이 강남구가 좀 오래 있고 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매출도 높고 돈도 잘 버시는 점주님들 보면서 회사 생활보다는 오히려 저게 더 맞는 걸 수도 있겠구나 하는 판단이 좀 서긴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편의점이랑 경쟁하는 업종 자체가 거의 모든 업종이라고 봐야 돼요. 외식 같은 거는 특히나 먹는 거는 거의 다 이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와서 편의점 좋은 자리가 어디냐고 물으면 저는 무조건 독점되는 자리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또 묻는 게 독점이 되는 게 뭐냐고 또 물어봐요. 그러면 독점이 되는 게 큰 상가가 있는데 거기에 편의점이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상가가 아예 없는데 나 혼자 있어요. 그게 독점인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 그게 그 점포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주변에는 상가가 아예 없어요? 없어요. 상가가 아예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 어떻게 거기만 상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시행사나 뭐 시공사에서 그렇게 이제 뭐 짠 거죠. 거기는 완전 그럼 황금이죠. 뭘 해도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데를 찾아야 되는 게 포인트인데 담당들이 서울 시내 전체를 맡는 게 아니고 자기만 구만 맡거나 이러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점주를 오픈시켜야 되기 때문에 많은 선택권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전국을 무대로 제 입맛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내부 정보 이런 게 아니고 눈을 높게 가질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예비 점주님들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오지 않는 분들은 다 객관식이라고 봐요. 성적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하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춰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건 진짜 꼭 말씀드리죠. 그러면 진짜 많이 망합니다. 돈에 맞추는 것보다 수익성이 확실히 보장이 된다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공부를 하고 돈을 거기다가 거꾸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춰가지고 업종도 맞추고 특히 편의점이 일반 외식이나 뭐 창업보다 비해서는 되게 좀 저렴한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창업하면 편의점도 이렇게 좋은 점포를 얻을 수가 없어요. 제가 퇴직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5천만 원을 들고 500을 벌겠다고 오는 점주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에 노이로제가 걸려버렸어요. 투자 대비 수익률로 접근을 해주시면 좀 고마운데 대부분 분들이 직장생활 할 때는 월급을 얼마 받았으니까 자영업을 하면 난 그보다 많이 받아야 돼. 근데 난 투자 금액이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 여기에 맞춰서 무조건 네가 찾아줘. 이건 사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제가 오픈했는 것들도 시장에 다 풀려있는 물건들이었어요. 뭐 내부 정보 이게 아니고 너무 비싸서 손을 못 댔거나 아니면 상권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방치되어 있던 물건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지금 제일 많이 권리금을 쌓는 거는 3억 4천 5천 쏜 것도 있거든요. 근데 편의점을 하시는 분들은 그 금액을 쏟을 생각을 못 하세요. 아예. 대부분 한 1억 내외 정도를 가지고 안정적인 노후 뭐 이렇게 하시는데 막상 이 일을 시작하시면 이게 지금 노후가 문제가 아니고 몸도 많이 피곤하시고 생각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바라실 수밖에 없어요. 너무 고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에 대한 일단 업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업종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피드백이 많이 와야 돼요. 그래야지 좀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포에 좀 덜 나가시고 아르바이트를 많이 쓰시려면 당연히 수익이 많아야지 인건비를 많이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조로 접근을 하시면 오히려 좋은 점포를 보실 수 있는데 왠지 이 담당은 나한테 더 좋은 걸 안 보여주고 숨기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예. 생각보다 편의점 회사들이 제가 아는 한으로는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좋은 점포는 본부 임차하고 나쁜 점포는 점주 임차한다는 아예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예비 창업자가 먼저 자기가 이렇게 한정을 짓고 나서 찾아가기 때문에 그 좋은 걸 못 보는 네. 거다. 제가 이제 편의점을 처음에 물건을 찾고 할 때는 물건은 많았는데 예비 점주가 별로 없었어요. 편의점 창업이 그렇게 인기 있는 종목이 아니었는데 점점 경기도 안 좋아지고 특히 코로나까지 맞아버리면서 예비 점주는 많고 거기에 따른 물건은 없어요. 우리 부동산의 부증성이라고 있잖아요. 물건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 말로 파먹었다고 하는데 싸고 양질의 점포들은 과거에 다 오픈이 많이 됐다고 봐야 돼요. 특히나 서울 도심에는 거진 A급들은 다 나갔다고 봐야 돼요. 지금은 이제 결국 남은 것들이 저희가 말하는 A급은 기본적으로 임대료가 싸고 그다음에 면적은 크고 권리금은 낮으면 좋겠지만 뭐 적정한 권리금 그게 제 경험상으로는 제일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면 중간만 나와도 안정적인 수입이 되고 또 운이 좋아서 터지면 기대 수익을 높일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투자금 대비 기대 수익은 뭐 평균적으로 정해진 건 없는. 지금 현직 분들이 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네네네. 1억을 투자해서 자기가 직접 주 5일만 일하고 8시간 일해서 월 300만 원 버는 거 정도로 아마 얘기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에 300. 예, 근데 되게 낮은 거죠. 자기가 직접 몸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300만 원에는 본인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최저시급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게 추월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300보다 더 나은 시간이 저는 곧 올 거라고 봐요. 입지가 제일 중요하다는데 얼마나 네. 중요한가요? 85% 보거든요. 입지 잘못 들어가면은 그냥 그쵸, 대충 망하는 살릴 거죠. 수가 없네요. 네네네. 그만큼 입지가 중요한데 네. 그러면 어떤 상권, 어떤 입지를 추천하시나요? 서울 시내가 저는 가장 좋다고 보는데 서울 시내 지금 자리가 거의 지금 끝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고르는 것보다 어쩔 수 없이 신규 택지지구나 신축 대규모 아파트 있잖아요. 상가 그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뭐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1000세대 독점할 수 있는 그 상가 있잖아요. 상가 칸이 몇 칸 없는 걸로. 김밥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있는데 이제 편의점이 들어가면 근데 요즘 신도시 상권들 보면은 상가가 넘쳐나잖아요. 그쵸. 예, 그런 데는 안 좋은 거죠. 그런 데는 이제 좀 피해야죠. 안 그런 데가 있나요? 있습니다. 오. 왜 있습니다. 이제 지도로 다 찾을 수 있어요. 인천에 하늘 신도시 뭐 이런 데 아시나요? 오. 근데 가면 1600세대 이런데 상가 6칸밖에 없고 막 그래요. 진짜. 근데 그걸 이제 입찰 형태나 뭐 보통 그런 식으로 해서 분양을 그렇죠. 하면 한 명이 통으로 다 낙찰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편의점도 하고 세탁소도 하고 뭐 또 임대도 좀 주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있어요. 본사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쪽 선수들은 따로 있습니다. 현질이 바로 가능한 분들. 그런 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항상 열심히 직장생활 하시다가 퇴직해가지고 이쪽으로 뛰어드시는 분들이 세상을 잘못 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시면 그분들은 직장생활 안 하고 그걸 평생 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속도나 노하우나 이런 걸 따라갈 수는 없어요. 저희 어머니 이제 세종시에서 장사하셨었는데 네. 그 거기 주변에 편의점이 4개가 있었대요. 네. 처음에는 이제 엄청 출혈 경쟁을 했는데 세종시에 한창 공사 많이 했잖아요. 그쵸. 인부들이 많이 와가지고 네, 네. 처음에는 잘 됐대요. 근데 이제 공사가 끝나니까 이제 매출이 싹 네, 빠진 거예요. 네. 나중에 3군데가 근데 폐점을 하고 한 군데가 이제 버텼더니 거기가 지금 일매출이 한 400씩 나온다는 거예요. 치킨 게임에서 이제 이기니까 그렇죠. 승자 독식을 하게 된 건데. 네, 분명히 살아남은 점포가 그 중에 가장 큰 점포일 거예요. 이제 주변에 경쟁점이 있다. 그러면 그 점포가 경쟁점보다 입지에 우위에 있거나 면적에 반드시 우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결국은 치킨 게임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엔 다 대형으로 많이 합니다. 대형으로 하려면 또 돈이 있어야 되고. 다 본부 임차로 요즘에 해버리니까 당연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본부 임차는 무조건 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본부 임차도 어느 정도 이상 매출이 나오고 돈 점포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예상 매출이 250 이상이면 본부 임차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200 이상도 본부 임차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지금 당장의 수익률로 봤을 때는 본부 임차나 점주 임차나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5년 재계약하고 났을 때 그때 FA가 됐을 때 본부 임차는 메리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네. 네, 근데 점주 임차는 권리금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 본부랑 계약 조건이 뭐 7대 3이다. 그러면 뭐 매출이 아주 좋으면 8대 2, 뭐 9대 1 뭐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향후 계속 수익을 보는 거는 점주 임차가 좀 낫죠. 근데 이제 그거를 하시려면 투자 금액도 그렇지만 일단 부동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임대인과의 관계라든가 권리금의 리스크 해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분이면 점주 임차. 본부 임차도 돈이 많이 드는 점포들도 많아요. 2억씩 드는 본부 임차도 있고 그런 점포 하셔가지고 오히려 안정적으로 쭉 가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